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31일 오전 7시입니다. 저희 방송을 해외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위대한 인물이 별세했습니다. 그 이름은 미하일 고르바초프입니다. 91세입니다. 소련이 총 한 방 안 쏘고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그리고 동구 공산권도 같이 무너지는데 주역을 했던 분입니다. 91세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사망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세계가 감사해야 할 지도자입니다. 역설적으로 고르바초프는 소련 대통령으로서 6년 동안 집권하면서 실패한 덕분에 인류가 안전해졌습니다. 역설적입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이죠. 나중에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1985년에 취임해가지고 1991년에 물러날 때까지 6년 동안 그는 소련을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련을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개혁을 의미하는 페레스트로이카, 개방을 의미하는 그라스노트, 이 두 개가 그의 브랜드였습니다. 개혁, 개방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리하여 세계가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소련뿐만 무너진 게 아니라 동구 공산권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공산국가가 4군데 있었죠. 쿠바, 북한, 중국, 베트남입니다. 고르바초프는 참 착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성공하는데 고르바초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모스크바로 달려가 가지고 고르바초프에게 제발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지 말도록 애걸복걸 했지만 딱 거절했습니다. 소련은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데 서울 올림픽 참가를 아주 중요한 아젠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한국과 수교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탈출해 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아주 교도부 역할을 한 게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이 남침의 원흉이었지만은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도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역설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 2년 뒤에 1992년에 중국과의 수교가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수교 1992년에 수교를 했으니까 수교 30주년이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는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피의 숙청이 고르바초프에 와서 사라졌습니다. 그것만 해도 소련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텐데 소련에서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개혁 개방 과정에서 소련 경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외국에서는 고르바초프를 환영을 하고 했지만 소련에서는 인기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거의 비극이었습니다.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세계 어떤 나라에 나와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사람이다. 다만 소련을 제외하고 고르바초프는 세바스토폴이란 흑해 연안 지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젊었을 때 젊은
콤소몰이라는 공산 청년 조직에서 활동할 때 1956년 후르쇼프가 유명한 스탈린 격하 연설을 합니다. 스탈린의 피의 숙청을 세계에 고발하는 충격적인 연설을 하면서 후르쇼프 또한 스탈린 체제를 무너뜨립니다. 그걸 보고 고르바초프는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후르쇼프 또한 고르바초프 좀 비슷하게 1964년 궁정 쿠데타에 의해서 몰려 나갑니다. 후르쇼프, 고르바초프 두 사람이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공산 체제에서도 양심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후르쇼프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지만 고르바초프는 손에 피를 묻힌 적이 없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집권 6년 동안에 세계가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몇 가지 외워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올림픽 참가 1988년이죠. 그 무렵에 바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합니다.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우다가 15,000명의 소련군이 죽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990년 독일 통일, 동서독 독일 통일을 고르바초프가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줍니다. 독일 통일은 다른 나라 통일과 달리 전쟁하지 않고 통일된 경우입니다. 이것도 세계사에서 유례가 드문 경우죠. 이게 다 고르바초프의 착한 마음 덕분입니다. 그 통일 과정을 보면은 당시에 서독 수상 콜의 활약이 큽니다. 콜이 미국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가지고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독일이 통일되면은 또 옛날 1차 대전, 2차 대전처럼 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라고 걱정했던 이 영국, 프랑스의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원하고 고르바초프가 밀어주니까 통일이 된 겁니다. 그때 콜 수상이 고르바초프로부터 독일 통일에 대한 동의를 받아낸 다음에야 고르바초프가 콜 수상에게 동독에 주둔한 소련군을 물리려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전에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사후에 부탁을 합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고르바초프는 참 외교 협상에서 미숙하다고 했지만은, 고르바초프는 그런 걸 사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치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여리다고 그럴까요? 그 다음에 또 큰 업적은 당시에 미국의 카운터파트가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였습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는 아주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르바초프를 이용하려고 했지 절대로 고르바초프를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경제적으로 도와주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소련 체제를 붕괴시켜 버려야 된다 하는 대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주 만나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소련을 도와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핵무기 축소 협상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때도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를 사실은 농락을 합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은 스타워즈라고 그래 가지고 아주 우주에서의 신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고르바초프와 소련 군부는 미국이 저런 신무기를 개발하면은 소련도 같이 개발해야 되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저걸 어떻게 저지할 것이냐 라고 매달렸습니다. 이걸 이용한 레이건은 그걸 지렛대로 해 가지고 고르바초프의 다른 양보를 많이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결국 그라스노트는 개방, 페레스트로이카는 개혁인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련 체제가 70년 동안 썩어 빠져 가지고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개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가 실패하고 배급도 엉망진창이 되고, 그다음에 발틱 3국은 독립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참 고르바초프가 좀 기진맥진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1991년 8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쿠데타는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 그때 상당한 민주화 세력이 있었습니다. 옐친,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만은, 옐친이 선두에 서 가지고 탱크 앞에 올라가 가지고 쿠데타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결국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이 스스로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고르바초프는 흑해에 별장에 가 있다가 그 별장에서 연금이 돼 버렸습니다. 며칠 동안에. 이게 고르바초프의 리더십에 치명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왔지만은 그 사나운 옐친은 당시에 러시아 대통령이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소련이 그때는 러시아, 뭐 지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등 여러 연방 국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였거든요. 러시아 대통령 옐친이 고르바초프를 밀어내고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1991년에 소련이 붕괴돼 버립니다. 유명무실한 존재로 있다가 결국 물러나게 되는 거죠. 1991년이 고르바초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이 6년 동안에 세계를 바꿨습니다. 70년 동안 계속되던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체제가 무너졌습니다. 특히 동구권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게 1989년이었습니다. 1988년에 있었던 서울올림픽이 동구권 붕괴에 큰 역할을 합니다. 서울올림픽에 이 스포츠 강국인 소련 동구 국가가 참석하는 과정에서, 그게 중계방송 되는 과정에서 공산국가 사람들이 저렇게 못 살던 한국도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하니까 저렇게 발전했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고르바초프는 91년에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도 정치에 꿈을 접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지만은 몇 퍼센트 정도의 득표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세계는 고르바초프를 존경했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고르바초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정권을 놓친 다음에 옐친, 그 다음에 푸틴으로 이어졌습니다. 푸틴이 등장하면서 러시아가 다시 고르바초프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러시아 사람들의 불운,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불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산체제 안에서도 양심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고르바초프였습니다. 그 부인은 대학교에서 같이 모스크바 대학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라이사 여사였습니다. 199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인과 그렇게 단짝이었고 동지였다고 합니다. 고르바초프는 1985년에 당시의 서기장 체르넨코가 죽고 후임 서기장으로 추대되는 것을 알고 그 전날 부인과 산책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그게 바로 개혁으로 이어졌는데 그 개혁이 실패함으로써, 성공했으면 아마 지금 공산체제는 무너지지 않았겠죠. 개혁이 실패함으로써 국제공산주의가 무너졌다. 아주 참 여러 면에서 역설적인, 그러나 세계가 감사해야 할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91세에 영면한 분입니다. 삶과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